네, 어제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하신 분입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100만 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예, 너무 오랜만이네요. 주불리 네. TV 요새 몇 만입니까? 네, 51만인데 와. 계속 적체돼 있어요. 요새 조금 안 늘어요. 네. 요새 네. 좀 그 약간 네. 피로감이 있어서 그런지. 예. 장윤선 편의점도 잘 안 느나요? 저희도 계속 많이 늘죠? 안 늘었어요. 예, 74만 7천입니다. 저희는. 와, 예, 저희 이제 부럽네요. 곧 75만 대열에. 빨리 예, 빨리 주불리 좀. 김병주하고 장윤선 취재 편의점 100만 가자. 예, 100만 가자. 도와주시죠. 네. 네. 자, 어제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네. 어제 최고위에서도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1인 시위 안 하면 안 되겠다. 네. 이런 실천이 필요하다. 결심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민적인 요구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열망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사퇴 요구를 했고요. 네. 말로만이 할 거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오후 5시부터 6시 반까지 대법원 앞에 가서 네. 이런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야 또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에서도 알 것이고 네. 국민들도 진정성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제 날씨가 좀 덥긴 했지만은 그런 이런 시위를 했고 네.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 퇴근할 때 저 시위하는 현장을 봤을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근길에. 네, 왜냐하면 예. 그 차로 보이고 뒤에 경호차가 있는 걸로 봐서 대법원장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인 거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또 외쳤죠. 예. 그리고 사실 대법원의 직원들도 퇴근길에 많이 그러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나와서 사퇴 촉구하는 이런 시위하는 걸 보고 많이 느꼈을 거고요. 또 사실 일부 직원들은 네. 가면서 조용히 엄지척도 해주고 진짜 법원 직원들이 네. 의원님께서 네. 하시니까 남들 엄지척. 볼까봐 이렇게 얼굴 마주치면서 예. 가면서 응원합니다 그렇구나. 하고 법원 그런 분도 공무원들이. 네,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납득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행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요. 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투표용지에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파괴연설. 지금 뭐 대선 국면에서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 그리고 네. 가장 막강한 이재명 후보를 실제 낙마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낙마가 안 되면은 국민들에게 그런 흠집을 내게 만들어서 네.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흠집을 내게 해서 낙마시키려는 이런 의도 두 개지 않습니까? 네. 제거하든가 제거가 안 돼도 낙마를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중립을 위배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역대 어떤 대법원장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때 그 대법원 전체 회의를 전체 신속히 하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온 국민이 대법원의 이러한 대법원장의 이러한 행동에 분노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사퇴를 시키든가 탄핵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때 왜 탄핵이나 사퇴 결정을 그때 못했어요? 그때는 뭐 급한 것이 이제 대선이니까 예. 대선에 또 좀 집중해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네. 또 대선에 집중해야 돼서 그것이 국민적인 열망이 있었는데 대선 국면으로 바로 전환이 돼 버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대신 그때 국민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분노가 폭발하니까 네. 대법원이나 법원에서는 이재명 죽이기를 멈출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재판을 그렇죠. 연기하고 막 예, 이렇게 그랬었죠. 됐죠. 거기에 굴복을 그때 한 저희가 거죠. 취재 네. 편의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서보학 그렇죠. 교수 인터뷰를 통해서 네. 이거 파기환송 된다. 네. 경각심을 일으키고 네. 막 그랬었죠. 그래서 예. 이재명 후보 그 당시 재판이 연기시키고 예. 결국은 국민 앞에 국민의 이런 요구에 예. 대법원과 사법부가 백기를 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요것이 그때 대법원장 사퇴까지는 가지 않았던 거죠. 네, 네. 그때 백기를 안 들었으면은 예. 사퇴와 또는 안 그렇죠. 되면 탄핵까지도 갔을 텐데 그때 재판 연기하고 백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대선이 원만하게 치루어졌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 그러한 영향이었고 지금
다시 이게 폭발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그렇죠. 우리가 사법개혁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네. 사법개혁을 하면서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또 하나는 내란 재판부, 내란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가 지금 완전 침대 축구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 판결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끌다 보면은 내란 속에 윤석열이 또 풀려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구속만기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기현 재판부가 제대로 판결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국민적으로 네, 네. 많이 있고요. 예. 저희 지금 참여연대 민변 매주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네. 거의 무슨 행사 MC 보듯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판을 엄격하게 지휘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측 변호인단 얘기하면 그거 다 들어주고 네. 뭐 원하는 대로 하시죠라고 하고 뭐 검찰 측과 협의해서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해서 재판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좀 끌려다니는 그런 그러니까요. 양상이다.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가 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발표를 했었는데 네. 고속도로가 100km 시속으로 가야 되면은 네. 지기현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20km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사고가 나잖아요. 답답하다. 그럼 운전수를 바꿔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운전자 그러니까 바꿔야죠. 예. 운전수 바꾸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예. 그걸 비유하면서 지기현 재판부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고 네. 또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지난주 12일 날 법원장 회의가 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법원장 회의가 열렸으면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와 반성이 따라야 되잖아요. 네네. 지기현 재판부의 지연이라든가 윤석열 내란 속에 풀어준 거라든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예. 대선 때 개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과 이런 것들이 먼저여야 되는데 네네. 법원장 회의에서도 나오는 게 뭐예요? 사법 독립을 뭐 운운하면서 그 반성은 전혀 없고 네.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는 모습이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도 뭐 사법의 독립을 지켜야 된다는 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적으로 잊혀졌던 예.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만행들 이것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사퇴 요구를 하고 있고 저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네. 어저께도 최고위에서도 시위를. 예. 사퇴 요구를 하고 이런 시위도 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러니까 갑자기 툭 갑툭튀가 아니라 이 맥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법원이 나서서 먼저 이건 안 되겠다.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를 좀 설치를 해서 이 사건을 집중 심리하도록 우리가 좀 하겠다라고 사법부가 사법부가 그렇죠. 입법부에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를 입법적으로 좀 정리해 줄 거 있으면 좀 정리를 해 주시라. 그리고 재판을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수십만 건의 원오브 댐으로 뭐 경제 사건, 식품 위생 관련된 사건 그 원오브댐으로 이걸 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게 있고 대통령이 이게 왜 위헌이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여보란 듯이 내란 재판부는 반대다. 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사법부의 이러한 형태는 네. 진짜로 국민적인 분노를 다시 촉발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사실 사법부 개혁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자초한 거거든요. 사실은 국민 누구나 사법부가 독립적인 걸 원하죠. 근데 본인들이 독립적으로 안 하고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고 대선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내란 같이 이런 진짜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법원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예. 직위원을 그대로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내란조차도 이것을 제대로 뿌리를 못 뽑는 거 아닌가? 예. 사법부에 가서 예. 브레이크가 걸려서 네. 제대로 제대로 된 것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너무 많은 예. 거죠. 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커지니까 어제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 입장을 네. 냈어요. 선출된 권력은 자의적으로 무한정 권력을 행수했다는 선출 독재, 선출 독재를 정당화하겠다는 네. 거다. 히틀러의 재림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선출직은 잘못하면은 예. 바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요.
바로 네, 사실 선출직 만큼 국민의 의지와 국민의 뜻에 민감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바로 국민의 심판을 받죠. 그런데 예. 사법부는 누구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예.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예. 거죠. 예. 그럼 자신들이 잘못한 반성과 사과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썩게 되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법개혁 속에서도 법관평가 이런 제도가 네. 지금 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견제를 하고 예. 국민의 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동안 사법부는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있었고 네. 그러면은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하면은 검찰 독재 시대에 그렇게 검찰들이 전행을 해도 말 한마디 못했잖아요. 예. 예를 들어 보십시오. 12.3 내란 때 우리가 법치국가인데 법치가 무너졌잖아요. 맞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에서 성명서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예. 규탄하고 맞습니다. 어떤 성명서도 안 냈어요. 예. 그리고 본인들은 어떤 성명서도 안 내고 반대를 안 했다는 거는 저는 부하 수행이라고 봐요. 그리고 부하 수행이다. 이것도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은 비상계엄이 걸림 행정부와 사법부를 군이 관장을 해요. 그렇습니다. 계엄군이. 예. 그러면 분명히 대법원이나 이런 데도 무슨 조치를 하도록 군에서 요구했을 것이고 아니면 대법원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면은 예. 협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아하. 그래서 사실 이건 수사로 가야 되는 겁니다. 대법원도 왜냐? 수사 대상이다. 네, 수사 예. 대상인데 지금 예. 손 놓고 있잖아요. 왜냐? 계엄 하에서는 네. 군사법원이 운용이 돼요. 그렇죠. 네, 군사법원에서 여러 가지 민간인들을 예. 그것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러 가지 범죄 중에 많은 거는 군사법원에서 바로 예, 해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법원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예, 거거든요. 예, 그것을 예, 예. 그래서 비상계엄 하에 대법원이 어떤 협조를 했는지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오래 전부터 주장했는데 네.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떳떳하지가 않으니까 내란 재판도 직위원한테 맡겨서 그냥 침대축적으로 차일피일하고 내란 수가 풀어주고 예. 뭐 이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예. 대통령 후보 시절에 죽이게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12.3 내란과 같은 이런 법이 무너지는데도 예. 아무 소리 못 내고 예. 본인들의 마치 이익을 조금 침해하는 것 같은 사법부 개혁 네. 뭐 이런 데서는 뭐 사법부 독립 운운하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대대적인 손을 봐야 된다고 예. 봐요. 본인들 스스로 자생 노력을 못하면은 네네. 스스로의 정화하고 스스로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예. 외부 충격으로라도 예. 사법부가 바로 가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 이런 시위도 하고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네. 이를테면은 노상원 수첩에 체포 명단이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체포 구금을 위한 구금 시설 정돈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체포해온 사람 수사해야 되니까 검찰에서도 파견 인력을 받고 국정원도 그거에 대비해서 과거의 대공수사 그러니까 국내 파트에 있었던 사람들 한 팀이 80명인가요? 뭐 네. 출근을 해서 대기하고 네.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러면은 이 수사에서 이 사람들 재판 가야 되니까 당연히 법원에도 협조를 요청했을 것인데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예, 예. 군사법원이 계엄 이번에 전국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에 지역 계엄 사령부가 만들어져요. 예. 지구 계엄 사령부도 만들어지고 거기서 예. 군사법원이 움직여요. 군사법원. 그러면 일반 법원에서 했던 여러 가지 범죄 중에 예. 어떤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거고 예. 어떤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다루는데 네. 많은 유형이 군사법원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군사법원이 네네. 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걸 누구랑 협의를 협조하겠어요. 당연히. 대법원하고 이런 법원행정처하고. 법원행정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죠. 사실은 비상계엄이 한 2시간 반 만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돼서 통과됐습니다. 그렇지 이것이 하루만 지났어도 대법원은 전부 다 대법원장부터 예.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됐을 확률이 많아요. 왜 협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협조는 했는데 수면 위에 드러나지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별로 없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피해를 안 준 것 같잖아요. 사실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공기가 여 있지만 눈에 안 안 보이니까 보이죠. 그런 거예요. 어허. 그래서 저는 이 대법원하고 이런 데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뭘 요구하는가 하면 모든 지자체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모든 서울시, 뭐 대구시, 뭐 경북 이런 데도 청사 폐쇄를 하고 뭐 거기에 따르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수사를 해야 된다고 촉구를 제가 여러 번 했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을 찾아가서 행안부에서 자체 조사를 해라라고 요구를 해서 행안부에서 조사팀을 꾸려서 지금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내란 특검에서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관여한 정황들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했다라고 엊그저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안 된 것이 또 각 정부 부처가 협조를 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란 정국에서 계엄사령부가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정부 부처도. 그러면 법무부라든가 예를 들어서 문체부 같은 데는 한예종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폐쇄되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문체부, 법무부, 기재부 뭐 이런 데 다 사실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계엄 지시서를 다 한 장씩 받고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게 다 들통이 난 거고 받은 부서는 특히 더 그렇고 그걸 안 받은 부서도 자발적으로 거기에 응했는지 안 했는지 반대한 부서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많은 공무원 100만 이상의 공무원 중에 딱 한 명만 사표를 던졌어요. 법무부의 그 이름 뭐죠? 그분 한 분만 던졌지 나머지 분은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또는 한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그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수사해야 되는 것은 도처에 널려 있다. 그리고 뭐 자꾸 2시간짜리 비상계엄이 어딨냐, 누가 하나 죽거나 다친 사람이 있냐라고 반발하지만 이게 원래대로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인명살상이 예상되는 사태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묵과하기는 어려운 거다라는 건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내란 전담 재판부뿐만 아니라 어제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재판부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3대 특검과 관련한 재판부가 별도의 재판부가 다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는 이게 1심을 침대 축구로 늘리고 항소심 간다고 해서 제대로 재판할까? 그것도 사실은 의구심이 있다. 그래서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각 사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3대 특검 종합대응 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우리 당에. 그래서 사실 내란 특검 종합대응위원회하고 최혜병 특검 종합위원회 위원장은 저를 맡고 있는데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도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마 이런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부를 만들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엔 저도 그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의혹을 가졌던 분야가 세 분야잖아요. 김건희 특검 분야, 최혜병 특검, 내란 특검. 그래서 특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개 특검에 대해서는 그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막으려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동이 됐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재판부를 이것만 전담을 해서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개의 특검에서 이루어진 것은 너무나 중차대한 거다 하기 때문에 명칭은 뭐 어떻게 하든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든 이런 것들이고 이거는 또 별도 기구라기보다는 중앙지법의 여러 그 재판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 중에 거기서 그 편성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속도감 있게 또 정확하게 집중해서 재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재판부에는 여러 사건을 하기 때문에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다 보면은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또 언제까지 뭐 이건 몇 년 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속도감 있게 정확하게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고 공정한 재판이 돼야 되는 측면에서는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도 네. 필요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고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하고 저는 같은 3대 특검위원회를 끌고 예, 있잖아요. 예. 특검 종합대응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네, 네.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예. 별도 국정농단 전담 예. 재판부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언제까지 내란합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렇죠. 이렇게 네. 미루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면을 만들면서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이 좀 다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신설을 해서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딱 넘어가야지 뭐 몇 년씩 끌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오히려 그걸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여쭤봤고요. 지금 내란 특검팀에서 무인기 평양 네. 무인기 작전 관련해 가지고 일반 이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제 외환죄 수사도 본격화할 거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무인기 사건 관련해서 끊임없이 추적을 해보고 계시는데 네. 지금 특검팀이 살펴봐야 될 중요 포인트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외환죄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상상을 못했던 죄거든요. 그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그렇습니다. 부여받은 임무인데 예. 오히려 전쟁을 유발을 해서 국민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이런 예. 것들이 외환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 본인들의 정치적인 야욕 또 장기 독재, 비상계엄의 어떤 대의명분 예.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북한의 전쟁 유발이나 국제전 유발을 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인기 침투고요.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서 전단까지 뿌리면서 이렇게 도발을 유도를 했는데 천만다행으로 북한이 군사적인 대응 도발을 안 해서 다행이었지 평상시 같으면 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이고, 국제전이 일어나고 그렇겠죠. 거기 전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면 우리 일상이 모두 멈추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그런 명분이 되니까 비상계엄을 발령하고 그럼 명분이 되니까 군은 비상계엄에 저항을 못하고 따를 거예요. 네. 그럼 지금쯤 우리나라는 50년 후퇴하는 옛날의 미얀마라든가 예, 뭐 버마든 또는 예, 여러 그런 사태를 겪었던 나라 있잖아요. 예, 예. 캄보디아와 캄보디아. 같은 특히 캄보디아와 같은 완전히 킬링필드 이런 것들 지식인 노상원의 학살. 수첩이 예. 그대로 재현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끔찍한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환죄에 대해서는 이번에 내란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잘 들여다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노상원 재판을 모니터 해보면 노상원이 한마디도 여전히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인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입도 열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게 이 내란의 기획자 그리고 노상원은 왜 그 수첩에 체포 명단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 썼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끔찍한 방법의 폭사? 뭐 이런 표현까지 썼을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인데 그것도 좀 추적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오늘 오후에 의원님 대정부 질문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주로 네. 어떤 내용을 발표하시게 오늘 되십니까? 대정부 질문은 국민들 궁금한 사항들 위주로 네. 대정부 질문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 조만간에 가셔서 또 연설도 하는데 유엔 총회 가서 어떤 걸 하시는지 그다음에 에이펙이 곧 또 있잖아요. 네, 10월 네. 말에. 벌써 에이펙 네. 취재 신청 다 했습니다, 기자들. 그래요? 예. 그렇구만요. 예, 대통령실이 그래서, 그렇게 빠르더라고요. 네, 예. 에이펙 그 정상회담은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언제쯤 이전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전하려면은 준비가 많아요. 지난번에 윤석열이가 청와대를 용산으로 졸속 이전하면서 네. 하늘이 뚫리고 드론으로부터 그리고 도청에 그렇습니다. 뚫리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의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청와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 준비 사항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 점검이 필요하죠.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위산업자가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네. 분야가 방산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건지 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지금 우리가 문화 강국을 발돋움하고 있잖아요. 네, 네. 어제 사실 캐대헌, 제가 예. 캐대헌 예, 열풍이라든가 그래서 어제 제가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한 것이 있는데 예. 앞으로 개원식 국회 개원식이라든가 재원식에는 예. 국회의원들이 한복을 좀 입는 걸 권장하자. 지난번에 의원님 한복 입으셨죠. 예. 그런 것들을 정말 색달랐습니다. 네, 예. 이렇게 그 해서 우리 국회의원부터 어허. 한류를 세계화하는데 앞장서자. 예. 그것이 또 에이펙과 이어지고 에이펙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게 네. 그런 것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하려 하고요. 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강원도 가서 네, 예. 주민들과 약속한 게 있잖아요. 예. 군사 보호구역을 대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놔두고 풀겠다. 네. 그런 군사 그런 문제라든가 예. 또 미군 공여지 문제, 예. 유유지 문제를 국민께 좀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예. 측면에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정책들은 너무 좋은 그렇죠. 것 같고 네. 보니까 삼척 네. 그게 도서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날 그러니까요. 네, 저 네. 강원도 대화 네, 보니까 네.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공공 도서관이 없습니까? 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끝으로 의원님께서 12.3 내란과 관련해서 총리실 차원의 감찰을 요구하신다고요? 네, 그것도 지금 요구하는 중인데 네. 올 대정부 질문 때도 예. 국무총리께 요구하려고 해요. 지난 이 10일경 전에 행안부 장관을 찾아가서 예. 면담하고 예. 행안부 자체 조사단을 편성을 해서 지자체가 예. 계엄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조사하라 해서 지금 하고 행안부는 있다고. 하고 예. 있어요. 예. 그럼 각 정부 부처는 안 하고 있잖아요. 법무부든 예, 뭐 문체부든 기재부든 그래서 기재부가 굉장히 중요한 네. 건데 돈을 어떻게 내란 그러니까요. 자금 그건 예. 내란 특검에서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실에는 감찰 기능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감찰단을 편성을 해서 아하. 각 정부 부처가 내란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자체 조사를 좀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요구하려고 네.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네. 사실은 감사원이 해야 됩니다. 감사원이.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감사원이 최재해, 그렇죠. 그다음에 유병우 이런 맞아요. 사람들이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가 남아 있는 임기직 공무원들이 그대로 네. 버티면서 네. 이게 지금 진도가 안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빠르게 그렇죠. 내란을 종식하고 정상 국가로 가서 좀 정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네.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그렇죠.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네. 이걸 그러니까요. 바로잡는다는 특검에만 모든 걸 맡길 수 없으니 특검은 인원이 제한돼서 그렇습니다. 잘 예.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비상계엄 같은 불법 계엄이 일어나면은 공무원도 저항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정부 부처가 다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사법부도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조사를 안 하면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또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부하 수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부터 지자체 전 사법부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의원님 굉장히 네. 이 부하 수행의 뿌리를 캐내는 작업을 의원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네요. 그 정확합니다. 부하 수행의 뿌리를 이번에 제거하지 않으면 만약 이걸 이번에 정확히 해서 예. 뭐 다 형사로 갈 건 없죠. 그렇죠. 징계할 사람은 징계하고 경고할 사람은 경고하고 중하면은 내란 특검을 보내서 예. 뭐 부하 수행으로 예. 처벌한다든가 예. 하는 걸 작업을 해야만이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공무원들도 얼굴 아니지 그렇죠. 이거 우리 못합니다 하고 예. 하는 거고 사법부에서도 예. 법관들도 들고 일어나는 그렇죠. 거고 그래야 내란이 뿌리가 뽑히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네. 아니 그때 뭐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내란 보니까 뭐 대충 뭐 그쪽에 협조한 사람들이 더 출세하더라. 네. 이렇게 되면 네. 그러면은 그때도 똑같이 또 부하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때 그 뭐 잘못했다 그 사람 크게 그 처벌받았어라고 하면 아이고 큰일 나지라고 해서 이 DNA가 각성이 네. 된다. 네. 어머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아우 정치가 이렇게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 나눠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중요한 파트를 김병주 의원님께서 맡아서 하고 계시다. 네. 의원님 네. 종종 오십시오. 아, 그러니까 너무 자주 오랜만에 불러주세요.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여기 오니까 갑자기 에너지가 쏟습니다. 우리 아니 저희 시청자분들 편의점에서 보니까요. 애청자분들이 네. 에너지를 팍팍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또 네. 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